친구들 안 오니까 또 같이 가야죠. 그쵸? 버릴 순 없잖아. 예. 자,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이고요.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 서정문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번 쭉 훑어주는 겁니다. 우리 문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자, 개화기는 언제냐면 1894년부터 1910년대까지가 개화기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문명 개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화기. 신체시의 등장. 자, 신체시라는 말은 새로운 형태. 새롭다, 몸. 새로운 형태 시의 등장. 내용상 계몽적. 자, 계몽은 뭐냐면 꿈에서 깨자 이게 계몽이지. 꿈에서 깨는 게 계몽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자 이게 계몽이고 그런 형식을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전통적 율격의 정형을 벗어나고자 했으나 완벽히 탈피하지는 못한 과도기적 시가 양식이었음. 최남선. 네. 겁나 집안 부자. 네, 엄청난 부자. 다이아몬드 수죠. 자, 그 다음에 1910년에서 1920년대입니다. 서구 시가가 번역, 소개됨으로써 근대 자유시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3.1운동 실패. 그러니까 이때 조선인들은 여러분들이 3.1운동을 왜 배우냐면 한반도 역사상 남녀노소 그리고 뭐 지위를 떠나서 상하고와 떠나서 다 함께 했던 캠페인이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고 이때 지식인들은 3.1운동 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패했죠. 그치?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실패로 인해 감상적 낭만주의 경향을 띤 작품이 다소 창작된다. 또는 퇴폐 낭만주의라고 그래서 특히 이상화 원래 이상화는 빼앗긴들에도 범은오는가 이렇게 저항적인 시를 많이 썼는데 3.1운동 이후 오라 마돈나요 나의 침실로 요런 퇴폐적 낭만주의적인 작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멘탈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야. 네. 자, 계급주의를 내세운 카프를 중심으로 카프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계급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계급주의를 타파하자 라는 작품을 많이 씁니다. 이념지향적인 시를 발표하고 여러 동인지가 발견되어 시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 1930년대와 40년대 조금 나눠줘야 되는데 30년대는 순수시가 많이 나와요. 순수시가. 예. 1920년대에는 이제 3.1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뭔가 퇴폐 낭만주의 그런 게 나왔다면 또는 계급주의 그런 게 나왔다면 30년대는 순수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20대 나이라면은 1900년대, 그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거든. 즉, 근대 계몽기에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학에 대한 순수성, 이거를 지향하는 작품을 많이 썼어요. 자, 그리고 1940년대에 들어가면은 이때는 일제 말이 되겠죠. 일제 말. 그래서 일본 놈들 굉장히 아주 극악스럽게 조선인들을 쪼아댑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을 피기도 하고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 글을 못 쓰게 해요. 또 글을 못 쓰게 해서 어떤 중국 만주 쪽으로 가서 또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모더니즘 생명파 저항시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저항시 하면은 이육사 윤동주고 이건 여러분들 내신 100%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복 이후 서정문화. 광복 직후의 기쁨과 기대를 담은 시, 일제강점기의 저항 의지를 담은 유고시집. 유고는 뭐예요?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발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동주 시집도 이제 광복이 되고 윤동주는 1944년에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 시집에 1945년 광복 이후에 46년인가 요때에 나오게 됩니다. 그걸 유고 시집이라고 그래. 자, 6.25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슬픔과 허무, 비판의식이 담긴 시가 창작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뭔가 좀 잘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민족끼리 서로 죽여요. 전통적 서정시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역시 이 순수시의 운동이 남아있고요. 자,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는 어떤 정치적인 혼란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4.19 혁명이 좌절된 이후
자, 4.19 혁명이 뭡니까?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을 이제 무너뜨린 게 4.19 혁명이죠.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이제 민주주의 어떤 열망이 가득한 시기였는데 바로 1년 뒤에 박정희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독재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시 계열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70년대는. 참여시는 뭐냐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의식을 일깨우려는 목적으로 쓴 시들이 참여시가 됩니다. 자, 역시 이제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이렇게 뭐 새마을 운동도 많이 하고 좀 뭐랄까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노동자들,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주목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낸 작품이 창작되었습니다. 자, 8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개인과 일상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시작이 됐고, 또 생태주의, 여성주의, 소수 문제, 다문화 문제 등이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간략하긴 설명했네요. 자, 이번에 일제강점기 때 서사문학이 되겠습니다. 서사문학은 뭐 소설하고 뭐 극갈래 이렇게 되겠죠. 뭐 흐름은 비슷해. 흐름은 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개화기 때는 계몽의식을 고취하는 신소설, 새로운 형태 소설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전근대적인 걸 타파하자, 문명을 받아들이자, 우리 민족 잘 살자, 그런 내용의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토론체 소설과 같이 기존의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 등장한다. 예, 그럼 이때 토론 주제는 뭡니까? 당연히 문명 개화가 되겠죠. 그렇죠?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1910년대, 1920년대. 자, 3.1운동 실패 이후 패배의식과 허무주의적 경향의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카프, 아까 카프 얘기했습니다.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주의 소설도 등장하고, 20년대 소설은 전반적으로 암울한 성격을 보이나 단편 소설의 기틀을 확립한다. 김동인, 현진거, 영상서, 전영택 이렇게 있죠. 특히 뭐 여러분들 현진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치? 뭐 운수 좋은 날, 뭐 빈처 이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자, 40년대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문학 활동이 위축되고 시대의 총체적 진실을 현실을 반영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 자, 리얼리즘은 사실주의죠. 사실주의.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도시의 일상적 삶과 문명 비판을 다룬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 식민지 농촌의 일상을 다룬 소설,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다룬 소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소설, 인생 자체의 의미, 토속적 세계를 다룬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이 발표되었다. 자, 광복 이후 해방 직후의 사회적 혼란상을 반영하는 소설, 전후 비극적 상황을 반영하는 소설이 창작되었다. 뭐 소설은 시하고 똑같아. 예. 혼란한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과 순수성에 주목한 작품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모르겠네. 우리가 1945년에 광복했지, 그치? 8월 15일에. 다나 알고 있니? 우리 정부 수립은 언제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만들었어? 잘 몰라? 1948년 8월 15일. 예. 요때 정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우리 무정부 상태야. 그래서 이때 미군이 대신 정부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를 미군정 체제라고 그래요. 미군정 체제. 이걸 했고 북한은 이제 소련 애들이 들어와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엄청난 혼란기였죠. 엄청난 혼란기요. 자유진영이냐, 뭐 사회진영이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암살하고 죽이고, 뭐 지지고 볶고 막 했어요. 예. 결국 갈라섰죠. 남한과 북한으로 결국 갈라섰고, 김구 아저씨가 그거를 알고 김일성도 만나고 이승만도 만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 민족끼리 해야지 하다가 결국 암살당했죠. 예. 자, 6, 70년대 전쟁의 상흔,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저항 의식 등 당대 시대 반영한 소설 작품이 창작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면에 자리한 농촌 공동체 해체, 노동 문제,
도시 빈민 문제 등을 다룬 다양한 소설이 창작되었다. 80년대 독재 권력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노동운동, 통일운동, 여성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산업화 근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내용을 다룬 소설 작품이 창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시의 흐름하고 소설의 흐름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럼 작품을 봅시다. 정지용의 향수. 향수 뜻은 고향의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기 되겠습니다. 정지용의 향수.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 정서가 나와 있죠. 그리움. 문제 먼저 볼까요? 자, 뭐 내용 정리한 거네요. 1번은, 2번은 박스, 3번은 후렴구에 대한 반응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박스를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년대의 감상적 낭만주의 시나 민요시 또는 카프의 경향시와 달리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시를 창작했다. 자, 유기적 조화는 얘기했었죠? 유기체. 그치? 유기적 구조. 특히 시어를 선택하고 대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식을 찾으려 노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네,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향수. 시험 100%예요, 이거. 1학기 중간 시험 내신입니다. 자,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서를 찾자, 왜 그런 거 찾자, 표현기법 찾자, 정의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옛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이야. 의인화 들어갔죠? 의인법. 그치? 실개천이 옛이야기를 지줄 떠든대. 역시 청각적 이미지. 휘돌아 나가고. 이거는 시각적이죠.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 시각적 이미지도 있고요. 얼룩배기 황소가 시각이죠.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은 우는 거. 자, 얘는 공감각이네. 금빛 게으른 울음. 그치? 그러니까 울음을 금빛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해놨고, 그곳이 차마 꿈인데 이칠리야. 자, 여기 서리법이네. 잊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고향 풍경. 자, 그러면 우리가 문맥 및 파악하는 게 있어요. 뒤줄대는 금빛 게으른 울음. 예, 1번. 뒤줄대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흐르는 시냇물의 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빛 게으른 울음. 시각의 청각화가 일어난 감각의 전이를 통해 시각의 청각화가 아니라 청각의 시각화다. 황소의 외양을 황소의 외양이 아니라 황소의 울음소리, 울음소리를 구체한 거다. 2번 틀렸네. 이거 틀린 거 찾는 거였나? 네. 다시 지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고향 풍경을 묘사를 했고요.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자, 시적 허용이죠.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또 운율을 위해서 문법적 파괴를 한다.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자, 청각이죠? 말을 달리고, 이건 시각이죠. 자, 그럼 여기도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 밤바람 소리를 뭘로 표현하는 거야? 말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감각이 되겠네. 그래, 청각의 시각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보다 두시는 거.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고향 풍경 묘사긴 한데 1년에서는 고향 풍경 바깥 풍경이었죠. 그쵸? 2년에서는 고향집 묘사네. 고향집 내부 묘사가 되겠죠. 그쵸? 네. 그것이 차마 꿈인데 이칠리야. 자, 후렴구로 작동하고 있다. 3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표면적 화자 있고요.
여기서 자라내면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역시 시적 호용이죠. 시적 호용이면서 하늘빛이 파란 하늘빛 예, 시각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소비슬의 함출은 휘적시던 거 함출은 촉각 뭐가 좀 젖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그럼 파란 하늘빛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상향 또는 동경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뭔가 더 꿈과 희망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회상 이렇게 3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할게요.
짜잔. 자, 1년 고향 풍경, 바깥 풍경 묘사, 2년 고향집 묘사 내부, 3년 어린 시절 회상, 그래서 이상향과 동경, 파란 하늘빛, 4년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지규죠. 넌 요거 잘 봐야 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의인화, 의인법이 있죠. 왜 춤춘다라고 돼 있거든. 밤물결이 춤춰.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검은 기민머리를 수식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사철은 사계절이죠. 사계절을 발벗고 있다. 아, 노동의 힘겨움. 시골이니까 항상 일해야 돼. 따가운 햇살에, 아 역시 노동의 힘겨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따갑다 촉각.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차마 꾸미는 이칠리야. 그래서 사연에서는 노동의 힘겨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린 누이와 그리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납니다. 다음, 하늘에는 성근별, 듬성듬성, 듬성듬성 별이 있고, 자, 시간적 배경은 밤이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누가요? 이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환류법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고 있죠. 시간의 경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예. 서리 까마귀 우지 짖고, 자, 계절적 배경 나와 있네. 서리 까마귀 우지 짖고, 청가. 우지 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가난하다는 얘기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의성어, 음성상징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린다. 아, 뭔가 좀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죠. 화목한 가정의 모습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이 차마 꿈에는 이칠이야. 예, 그래서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 정지용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다온이는 고향이 어디니? 저 인천. 인천이냐? 인천 짠순이네. 인천 아닌 사람 다 인천이야? 짠돌이 짠순이들구나. 예.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윗글을 감상하고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년 넓은 버, 대상, 실개천 황소,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에 정경받고. 2형, 겨울밤 방한 아버지, 겨울밤 풍경과 늙으신 아버지는 그리움 받고. 3년, 풀숲, 대상 어린 날, 가족들이 겪어야 할 현실의 고단함. 땡, 이거 아니었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함초로 휘적시던 곳,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상과 동경을 품었던 어린 나의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4연 들판 누이 아내, 소박하고 평범했던 누이와 아내의 그리운 모습. 5연 늦가을 방황, 대상 가족들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집에 대한 행사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3번. 박스 아까 했고. 3번 윗글의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의 이칠리아. 이칠리아와 같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 부각 맞네요. 매 연애 끝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돼 형태적 안정감 부여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 말 기억하세요. 이 후렴구의 역할이 뭐냐? 이거야.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자, 뭐뭐와 같은 하이픈 문장 보호를 통해 앞서 드러낸 정서가 이어짐을 드러내고 있고, 그랬나? 그곳이 차마 꿈은 이칠리아. 그곳이 차마, 그쵸? 앞에 있는 걸 받아준다는 얘기네. 4. 차마와 같은 수식어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 태도 틀렸다. 자조는 뭐니? 자조, 스스로 한탄. 이걸 자조라고 그래. 자조. 한숨 쉬는 거. 내가 그렇지 뭘. 에이, 내가 해서 뭐해. 에이,
이거를 자조적 태도라고 한다. 여기는 자조적 태도가 아닙니다. 질문이요. 괜찮니? 예. 5번도 확인. 그곳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각 연에 는던 곳으로 끝나는 부분과 조응을 이룬다. 그치? 예.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김유정의 봄봄.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보기 바탕 3번 A, B. 자, 그러면 2번의 문제 박스 보고 정보를 먼저 확인. 김유정의 소설은 1930년대의 어둡고 삭막한 농민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해학은 재미,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의 저변을 펼쳐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봄봄에서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점과 과장된 희극적 상황, 대조적 성격을 지닌 인물의 설정,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해학성을 부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해학적 요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왜곡된 시점, 과장된 희극적 상황, 대조적 성격, 그 다음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 비속어, 요런 애들이 재미를 준다. 자, 볼까요? 소설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지? 서술상 특징을 잡자, 인칭을 잡자, 묘사를 잡자. 묘사는 다시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 인물 묘사는 내면, 외양. 배경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끊어읽기. 끊어읽는 기준은 시간 다르면 끊고, 공간 다르면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 나오면 끊어읽어라. 예, 그쵸? 요게 틀이죠? 소설 볼 때마다 머릿속에 저거를 생각하고 옆에다가 살짝 메모해놓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원아 안 추워? 네.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성례 결혼. 자, 여기 또 방언 쓰고 있다. 그치? 방언 썼을 때는 현장감, 생생함, 토속적 이런 특징들이 있네.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뒀을 모른다. 아하, 1인칭이군요. 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운명도 안 들을 터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장인님은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빙장은 뭐냐면요, 장인을 높여서 빙장이라고 합니다. 장인의 높임 표현이야.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장인어른이 자빠졌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나의 거시기를 움켜잡은 겁니다. 중략. 자, 이 부분.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사경은 뭐라고 해야 되나? 품삯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노동, 삭, 돈.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희연은 담배예요. 그리고 올가랭고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걸어라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불이야 살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자 보세요. 그래서 A 부분은 A가 현재가 되는 거고요. A 부분이 현재가 되는 거고, 위에 있었던 부분도 다 과거야. 과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중략본 봤을 때 장인을 밀어 넘어뜨리니까 장인이 올라와서 나의 거시기를 움켜 잡았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위에 A 부분은 현재 부분인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과거 회상이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른다는 것은 여기 올가을에 꼭 결혼시켜줄게 얼른 가서 일해 하고 이렇게 담배도 한 봉 주고 머리도 약 발라주고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아 이놈아 놔라 놔. 자 이번엔 내가 장인님의 거시기를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후에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나라 놔. 자 장인이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이 앞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쟤는 점순이지 점순이. 점순이가 이 내용을 보면요. 점순이가 앞에서 야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거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부추겨요. 저 점순이도 나한테 좀 마음이 있고 점순이도 결혼하려고 그래.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장인님을 못살게 굴고 있는 거죠. 제가 나한테 이래놓고 이제 와선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산문 내려주겠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님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하고 뒤지게 팬 거야. 그래서 다시 A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건이 시간 순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야. 문제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모와 점수는 모두 장인의 편을 들며 나를 만류하고 있다. 맞고. 나는 점순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그렇고. 점수는 자신의 속내를 장인에게만 드러내 갈등 유발한다. 어잉? 장인은 나에게 매몰찬 모습과 인자한 모습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렇고. 나는 성내를 자신의 노동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식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거는 3번. 자, 박스 2번이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 자식, 이 망할 개와 같은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해악성인 부각 맞고. 나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점이 발생하겠군. 자, 이거는 보류 좀 하겠습니다. 원래 맞는 거야. 이거는 맞는 건데 요걸 통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덜 드러나고 있어요. 3번. 한 집에 기거하면서도 영문을 모르는 나의 우둔한 성격을 통해 해악성이 부각되는 거. 그렇고 장인을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말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로 볼 수 있고 할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할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내가 아니라 장인이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렀지. 그치? 그래서 요게 틀렸다.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다투는 장인과 나의 과장된 모습을 통해 해악성이 드러나는. 그렇죠. 장인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2번은 좀 더 설명하자면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점순이가 내 편을 들 줄 알았더니 내 편을 안 들어줬거든. 그래서 왜곡된 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3.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현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현재. 그래서 장인이 나한테
이게 약도 좀 발라주고 담배도 한 봉 주고 야 올 가을에는 결혼시켜줄게 얼른 가서 뒷골에 콩밭 얼른 갈아라 이렇게 회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 부분에서는 점순이가 왜 내 편을 안 들어줬지? 멀뚱멀뚱 있는 나의 의아해하는 나의 모습이었어요. 자 1번 A와 달리 B에서는 나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 경험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번 A와 달리 B에서는 주로 장인의 외형묘사를 통해 아니죠. B에서 장인의 외형묘사를 든 것이 아니라 점순이가 내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함. 3번 A에서는 주로 두 인물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아니죠. A는 이미 갈등이 풀린 거고요. 4번 B와 달리 A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안 나와 있습니다. 5번 A는 B보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맞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터로 나가는 나의 어리숙한 부각하다. 그러네. 자, 그럼 이때 갈등 해결은 어떻게 해야지 갈등 해결됩니까? 결혼하는 게 갈등 해결이지, 그치?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터로 가는 나의 어리숙함? 예, 맞네요. 자, 그럼 1번도 볼까요? A와 달리 B에서는 나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 경험을 이게 아니군요. 과거와 현재 경험 대비, 이게 아니군요. B에서 과거와 현재 경험 대비한다고 하니까 틀렸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질문 없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거 좀 빼먹은 것 같아. 고전 시각. 앞에 고전 시각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고전 시가가 어디 있더라? 고전 시가 여기 있네. 이거 안 했죠? 페이지 26, 그치? 안 했죠? 고전 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의 정과정. 자, 옆에 제재 분석 나와 있어요. 고려 의종 때 문인 정서가 귀향지인 동네에서, 동네는 부산에 동네 구가 있지? 임금의 소환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자신의 결벽을 밝히고 선처를 청하기 위해 부른 노래.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미리 얘기하자면 이게 중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아가 있어. 아래아는 말 그대로 아래에 점을 찍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는 거야. 초성 아래 찍었기 때문에 아래아라고 하는 거고 발음은 아로 발음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면 내 님을 그리사와우니다니 내 님을 그리워하며 우니. 자, 직접정서 나와 있네요. 그리움. 자, 그러면 이때 님은 누가 돼요? 임금이죠, 임금. 예. 내 님을 그리워하며 우니. 산 접동세난 이스타여이다. 자, 이스타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 접동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감정이입 대상. 감정이입이 뭐였습니까? 나의 감정, 화자의 감정을 옮겨서 집어넣는 것. 즉, 여기는 이제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치? 어디선가 이제 접동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걸 듣고 슬픈 거죠. 예, 내가 슬프기 때문에 접동세 소리를 슬프게 생각하다. 그래서 산 접동세와 난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시며 거트르신 달 거짓인 줄 아으는 여음이고 여음은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는 거 아하 오호 예해 이런 거를 여음이라고 한다. 아니시며 거짓인 줄 아으 잔월효성이 알아시리이다. 잔월효성 잔월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름달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름달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지 그치? 점점점 그걸 잔월이라고 그래. 효성은 빛나는 별 빛날 효자에 별성자. 승지 어딘지 몰라? 26쪽. 그래서 잔월효성이 아십니다. 그럼 잔월효성의 의미는 뭐가 되느냐?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아니며 거짓인 줄 잔월효성이 아십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넋이 혼이죠. 영혼. 넋이라도 님은 한데 임과 함께 여져라. 있고 싶다. 아으 여음. 자 여기는 소망. 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벽이더시니 누더시니까. 벽이더시니 우기던 사람. 옛날 말이에요.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천만은 전혀 잘못된 거 허물 껍데기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역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신디요 모함입니다. 옛날 말이에요. 사르뿐더 죽고 싶다. 죽고 싶구나. 아으 여음. 그치?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누명 썼다 이거야.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함입니다. 아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님이 나를 하마 이 자신이니까.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도람 들으샤 개우소서. 님이시여 도람 다시 들으셔서 내 말을 다시 들으셔서 개우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재회의 소망 나타나 있다. 질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우니. 이게 슬픔이죠. 정서는 애상. 산 적동새는 이스타요이다. 산 적동새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적동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입 대상이고요. 아니시며 거짓인 줄 단월 효성이 아십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다. 우기던 사람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모함입니다. 죽고 싶구나.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님이시여 다시 들으셔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결백과 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질문 없니? 시연이는 보고 싶은 사람 없니? 그래? 자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 정철의 소민구.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송강 정철 얘기하면 엄마 아빠 좋아하실 거예요. 네. 관동 돌고 이가 갈린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 이 작품은요 원래 3인곡이 있고 송미인곡이 속편입니다. 속편 2편이란 얘기야. 이때 미인은 누구냐면 님. 임금을 뜻해. 임금을 뜻한다. 자, 제재분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분서 어디 있어? 정철이 전남 창평에 은거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사용하여 노래한 연군 가사이다. 연군, 사모한다, 군, 임금. 가사는 장르입니다. 장르. 조선시대의 문학 장르야. 우리만의 묘미를 잘 살린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 주제 임금을 향한 그리움.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갈래는 가사 형식은 3사 또는 4사조 음수율 3사 또는 4사조 음수율의 사음보 연속체 쭉 써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임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연군 가사. 네. 자, 보겠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분 없이 그냥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저 가는 저 각시 본두또 한데 저가는 저 각시 본두또 한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가? 천상 하늘 위 백옥경. 자, 백옥경은요 옥황정제 집이야.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갑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갑질 그 갑이 아니라 그냥 순서로 갑녀, 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주인공은 을려입니다. 을려. 갑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와, 너여이고 너로구나. 내 사설 들어보, 내 이야기, 내 말 들어보. 여기서 을려죠? 을려입니다. 을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지 한가마는 괴다 사랑하다 님 사랑함즉 하다마는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군 뜻 군사할 때 군 다른 뜻이 되겠죠?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디. 이래는 아양.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여긴 대구법이죠. 공시문대 꼭 나고 파시문대 파난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대구법.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허물은 껍데기 탓하랴 이런 얘기야. 여기도 대구법. 그러니까 하늘 원망 안 하고 사람도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다. 이거는 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내 몸에 지은 죄 이게 바로 뭐야? 위에 있었던 거 요거죠.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행동을 너무 내 마음대로 했구나. 자기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서사 내용은 간단하죠? 네? 갑녀가 길 가다가 을려를 발견해요. 야, 너게 웬일이야? 을려가 와, 너구나.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님과 이별한 상태임을 썰을 풀었다. 자, 다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문사입니다. 글란 생각 마오. 자, 이거는 이제 갑녀의 위로.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또 어때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막 또 퍽 터져가지고 막 썰을 풀어낸단 말이야. 맺힌 일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님을 매셔 있어.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춘한 고열, 춘한 봄 추위 고열 괴로울 거잖아요. 괴로운 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또 고열은 여름날의 더위, 여름의 더위로 보기도 합니다.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 가을 해 겨울 하늘은 뉘라셔 매셨는가 누가 모시는가. 자, 계속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님에 대한 걱정이죠. 죽조반 조서 왜 얘와 같이 세시는가. 죽조반 조반은 아침 식사 일찍 먹는 거 죽. 옛날 양반들은 한 새벽 5시쯤 일어나.
그래서 죽한삽을 마셔요. 그리고 공부해. 네. 조석 아침 저녁 매 밥. 자, 임금의 밥을 매라고 한다. 임금 밥이 매요 매. 산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와 같이 예전과 같이 세시는가 드시는가. 역시 님에 대한 걱정이 되겠죠?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가 어찌 주무시는가. 역시 님에 대한 걱정 나옵니다. 질문 괜찮니? 네,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풀어냅니다.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올까. 님다이 님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 끝났다는 얘기죠.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이때 사람은 임 소식이 되겠죠. 임 소식. 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산에 갔어요.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일까? 자, 산에 갔어. 산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님 계신데 바라보려고 한 거지. 자, 그런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못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방해물. 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 구름과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이로를 어찌 보며. 지책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자, 여긴 대구법이네. 이렇게 대구법이 있고요.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자, 해와 달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님이 되겠죠. 지척 가까운 곳. 가까운 곳을 모르거든. 그렇지? 구름과 안개 때문에 가까운 곳도 안 보여요.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서리법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럼 천리는 뭐가 됩니까? 임 계신 곳. 천리를 바라볼까? 지난아 졸립죠? 이겨내야 돼. 이게 국어의 힘겨움입니다. 이겨내야 돼요. 차라리 물가에 가. 자, 이번에 어디로 와요? 물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상전개 방식이 공간이동이야. 산에 갔다가 이제 물가로 갑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백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자, 바람 물결 역시 마찬가지. 방해물. 바람 부니까 이제 물결 파도 치는 거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빈 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죠. 내가 외롭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빈 배에 시선이 꽂히는 거지. 자, 감정이입 아니야. 조심해요. 감정이입은 내 감정을 옮겨서 표현하는 게 감정이입이야. 새소리가 슬프다. 이게 감정이입이야. 이거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물론 감정이입의 대상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객관적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지? 나 위에 모든 게 객관적. 그 중에서 나와 관계 있는 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문학작품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게 객관적 상관물이죠. 때문에 감정이입 대상도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것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빈배는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허하니까 그냥 빈배에 시선이 꽂히는 겁니다.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첨 찬자리에. 자, 이제 어디로 와요? 집에 왔어. 모처 풀모자. 그래서 이거 초가집입니다. 첨은 처가집이 아니라 처마. 초가집 처마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한밤중.
한밤중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가. 반벽 청등, 반벽 벽 가운데 청등 밝은 등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역시 반벽 청등도 객관적 상관물. 하자의 정서를 심화시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님이 없어. 집에 갔는데 이제 불만 켜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움이 배가가 된다. 오르며 내리며 해뜨며 헤매며 다니니. 그치? 하루 종일 산에 갔다 물가에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왔죠? 적은도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적은도 잠깐 사이 역진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자, 꿈 고통의 일시적 해소. 그러면서 그리움을 심화시킵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자, 옷 같은 얼굴. 이거는 님과 함께 있을 때죠. 님과 함께 있을 때. 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님의 얼굴이 옷 같았어요. 그런데 반이나마 늙었구나. 요거는 꿈속의 님.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 실컷 삽자하니. 자, 삽자 임금님께 아래요. 아래다 보다 높은 표현. 사례다. 사례다야, 사례다. 뭐냐, 의역하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니.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이니. 끄끄끄 하는 거지. 오전된 개성이 잠무너지 껴었는가. 오전된 방정맞은 개성 닭소리에 잠무너지 깨었는가. 자, 그러면 이 오전된 개성도 뭐가 돼요? 닭소리도 방해물이지. 방해물. 너무 위에 있네. 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무너지 깨었는가. 오와 영탄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갔는가. 결엔 일어앉아. 잠결에 되겠죠?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조철 뿐이로다.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 날 따를 뿐이로다. 여기서는 자기 연민이죠.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연민.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여기까지가 을려가 썰을 푼 겁니다. 자, 끝에서도 감녀가 위로를 해줍니다.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자, 그러면 화자는 을려는 나골이 된다 얘기를 했지, 그치? 얘는 소극적 태도죠. 왜 소극적 태도입니까? 그냥 지켜볼 뿐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준비는 어때?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적극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녀가 을려한테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자, 전체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게 고전 원문 형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내신에서 학습활동 또는 2학기 때 이때 이제 시험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갈래는 가사였고 형식은 3, 4, 4조 음수율의 4원보 연속체였습니다. 좀 빠르게 또 다시 훑어볼게요. 저 가는 저각시 본두도 한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 누굴 보러 가시는가? 우와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이 사랑함직하지만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로 풀쳐내니 조물주의 다시다. 내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마.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봄추위 여름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가을해 겨울하늘은 누가 모시는가. 죽조반 조속매 예전과 같이 드시는가. 기나긴 밤이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1호를 어찌 보며 가까운 곳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까.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떻게 된 것인가.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구나.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초가집 처마 찬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다니니 잠깐 사이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옷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 실컷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다하여 목조차 매이니 방종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우와 헛일이다. 이 님이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날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듯하게 비추리라. 각진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자, 질문이요. 괜찮아? 이겨냈어? 앉았어? 네.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비장한 어조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가 뭐였더라? 자 결연한 의지 아니죠. 네, 원망의 말투였습니다. 2번 나는 가와 달리 대화 형식을 취해 시상전개하고 있다. 띵동. 감녀와 을려의 대화였죠. 나머지 안 볼게요. 자 박스 보기는 가의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의 식구에 대해 탐구하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서가 영모에 가담에 따라 누명을 쓰고 동네로 귀양을 가게 되자 의종은 조정의 뜻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보내나 귀양을 가 있으면 머지않아 부르겠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정서는 유배지에 가서 임금이 자신을 불러줄 것을 기다리며 살았으나 2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다. 이에 정서는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토로하고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밝히기 위해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어우 20년 동안 귀한 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사와 운이다니. 음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해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죠. 산접동세난 이스타여이다. 억울하게 유배를 온 화자의 슬픔이 자연물에 감정이입되었다. 그렇죠. 넋이라도 님은 한된 여자라. 소망의 좌절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정신적 고통을 다른 대상하기 전이 아니죠.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자라. 넋이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거죠.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그치? 님과 함께 하기를 나타내는 소망이었습니다. 네 번째, 님이 나를 하마 이 자신이까 20년이 지났음에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임금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쵸?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다섯 번째, 도람 들으셔 개어서 다시 들으셔서 사랑해주세요. 임금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바람. 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어이쿠, 무매금이 파악하는 게 있었네.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5번. 꿈과 현실의 상황을 대비하여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 미음.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이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자, 꿈과 현실 상황을 대비했나?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절망적인 심정? 글쎄 모르겠네. 4번 리얼. 이미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경을 통해 화자의 쓸쓸한 심경을 부각하고 있다. 리얼. 차라리 물가에 백길이나 보자하니. 그렇죠? 이제 백길은 님으로 가는 길이 되겠고 바람과 물결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공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네, 좋습니다. 4번은 연결이 되죠? 정경을 통해 화자의 쓸쓸한 심정. 이때 정경은 빈배가 있었어요. 빈배. 3번 임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처지에 대한 화자의 탄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임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 이것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는 사람을까? 좋습니다. 2번 임과 이별한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임과 이별을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그 부분인가요?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탓할까? 서로 풀어내니 조문의 탓이로다 운명이로다. 맞죠? 자, 기억 먼저 보고 천상 백옥경을 어째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누굴 보러 가시는가? 3의 1. 이미 계시는 공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백옥경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강조하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해다 저문날. 그쵸?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이 되겠군요. 질문. 괜찮니? 자, A와 B의 시적 의미에 대해 각각 쓰시오. B는 낙월. A는 안 보여. A는 잔월효성. 예. A는 잔월효성, B는 낙월입니다. 자,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절대자. 자, B는 낙월이었죠? 죽어서 님을 바라보겠다는 화자의 소극적 태도. 질문. 쉬는 시간. 볼까요? 윤동주 또 다른 고향. 그 다음에 김남조 정념의 기. 가원아의 공통점. 그 다음에 가 감상하고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구조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박스를 통해서 정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고향을 죽은 자신의 시신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화자는 이곳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새 분신을 발견한다. 하나는 삶의 가능성을 죽음의 세계 속에 묻어버리고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는 자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반성하고 있는 현재의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자아이다. 자아 분열이 3개나 있네요. 자, 보자. 또 다른 고향. 자, 실은 정서를 찾고 왜 그런 거 찾고 표현 기법, 그 다음에 이미지, 심상 정리. 제재 분석 먼저 보면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 백골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상향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 대한 동경되어 있죠? 자, 봅시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아이고, 어디 가니? 네. 자, 표면적 화자 나타나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백골은 또 다른 자아지, 그치? 그럼 이때 백골은 어떤 부정적 자아가 될 겁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뭐 1년 별 내용 없어요. 2년.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지규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특별한 거 없죠? 예, 어두운 방 하늘에선 바람이 불어오고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자 그러면 이 바람이 불어와요. 하늘에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백골을 풍화작용합니다. 풍화작용이 뭐예요? 바람에 깎여가는 게 풍화죠.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오는 것이냐, 백골이 오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냐. 자, 유사통사구조 반복하고 있죠.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 운율 형성, 의미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이때 나는 뭡니까? 반성하는, 성찰하는 현실적 자아가 되겠고, 백골은 아까 우리 정리했죠? 부정적 자아가 되겠고, 아름다운 혼, 이것이 이상적 자아가 되겠네요.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자, 왜 나를 쫓아? 네, 부정적이니까. 부정적.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찰하고 있네요. 화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다. 나는 나쁘다. 안 좋다. 라고 깨닫고 있다.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자, 아까 백골이 부정적 자아였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부정적 자아를 떨구고 싶어요.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자, 또 다른 고향은 뭐라고? 지향점.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 자아가 어떤 백골이라고 하는 부정적 자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이상적 자아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 문제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다고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데 화자에게 고향은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과 대조되는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고 우선 보류해 놓을게요. 이 고향이 부정적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잡히진 않으니까. 두 번째, 내 백골은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화자가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은 존재와 같다고 여긴 데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드러나죠? 요거 맞네. 세 번째,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며 사는 모습을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군. 그런가요? 네, 풍화작용 아까 뭐라고? 부정적 자아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깎여 나간다고 하니까. 그쵸? 네 번째,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는 현재의 자아가 성찰의 과정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눈물 짓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 그렇죠? 네, 깎여 나가는 걸 보고 눈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자아를 아름다운 혼. 좋습니다. 그러면 1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 다시 보자.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며 사는 모습을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표현 아니죠? 네. 현실에 무기력하게 사는 것과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한다. 풍화작용하면서 백골을 깎는다. 그치? 예, 그러면 이것은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 3번이 틀렸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 볼까요? 정념의 기. 정념은 정서, 념, 생각. 역시 정서의 표현기법입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죠. 이거를 깃발로 표현했네. 그럼 여기는 추상의 구체화가 작동. 그리고 은유법.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이렇게 했으니까 A는 B다. 은유 방식이 되겠고 추상의 구체화입니다.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뭐가요? 이 깃발이. 이 깃발이 뭐라고? 내 마음.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자,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한다. 말 그대로 이게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눈 오는 내거리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 오, 이 사람은 뭔가 마음이 복잡해요. 그치? 그럴 때 눈 오는 사거리에 가면 뭔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자, 마음의 귀는 자, 편안하다는 얘기죠? 그치? 깃발이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편안. 나에게 원이 있다면, 소원이죠.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자, 뉘우침은 반성이죠. 근데 반성 없는 일몰, 일몰은 해가 지는 걸 일몰이라고 그래.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그러니까 어떤 생애 살아가면서 어떤 반성 이런 거 이렇게 잘못된 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망이 드러나가 있고 좀 정리하자면 뭐 도덕적으로 잘못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를 뉘우침 없는 일몰이 조용히 꽃잎인 양 지구법이었구나.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항서, 항복, 문서. 황제의 항복 문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비애는 슬픔이죠. 네.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지규. 여기 위에도 지규 있었고,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여기도 소망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야. 그치? 슬픔이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사장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뭐 경건하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먼저 한번 봐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에서 화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걸려있는 기에 빗대요. 자신의 고독한 삶의 처지를 드러낸다. 내 마음은 한 폭이, 마음을 한 폭의 기로 표현했죠? 근데 이게 고독한 삶의 처지? 글쎄. 두 번째, A의 펄럭이고 있는 기의 모습과 B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중첩시켜 화자의 심적 상태가 나타낸다? 그렇죠. 3번, B의 눈 오는 내거리는 고요한 공간으로 화자로 하여금 안정되고 평화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역할 맞고요. 4번, C에서는 화자가 B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과거 모습을 제시하며 과거에 지녔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다? C에 4, 5년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 4. 이 과거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소망이죠. 5연, 과거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소망이죠. 여기 틀렸네.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틀렸다. 5번, D에서 화자는 살면서 겪어야 될 슬픔을 거부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그렇죠. 내 마음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리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안 되는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으로 1번은 답이 된다는 얘기네. 그치? 답이라는 얘기, 맞는 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4, 5연에서는 자신의 과거 모습 제시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공통점 찾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방금 나를 봤으니까 나에 있으면 확인하고 가에 가서 또 찾아주면 되겠죠?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화제의 모습. 자,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어디 있었을까나? 요 부분, 요거. 그쵸? 마음속의 혼란. 그러면 A 부분에서도 가시에도 내적 혼란 있나? 글쎄 모르겠다. 자, 2번입니다. 긍정적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화자의 신념. 이거 안 나와있죠?
나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긍정하며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 자기 처지를 긍정했나? 김남조의 정념에 기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죠. 화자에게 회의의 대상이 되는 지난 삶의 모습, 과거의 모습, 아까 우리가 문제 확인했지만 김남조 정념의 기에는 지난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 있다. 5번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2, 3, 4는 다 아니네. 그럼 1번이 되겠죠. 다시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한다. 자, 정념의 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 마음 상태, 스스로의 혼란과 열결이 이 부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가에서는 내적 갈등, 눈물 짓는 게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그치? 이거는 화자의 자아라고 얘기를 했다. 화자의 자아가 세 개로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파악해도 좋다. 따라서 1의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국어는 정답 찾는 영역이 아니거든. 가장 근사치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질문이 없으면 4번 문제 있었네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또 거꾸로 가볼게요.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화자의 슬픔을 자아내고 있다. 미음.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얘가 뭐라고 쇼? 대조되는 대상으로 슬픔, 저 아니네. 소망이었지, 소망. 그쵸?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소망입니다. 운 좋게 5번이 답이네요. 나머지 안 볼게요. 5번 문제. 나의 A에 사용된 표현 방식, 조건에 맞게 서술, 추상적, 구체적, 한 문장으로 서술할 거. 자, A를 보니까 A가 내 마음은 정념이 요거네. 추상의 구체화. 요거를 조건에 맞게 좀 써줘야 되겠죠. 마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기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다들 추상의 구체가 들어가 있고 비유법, 은유법 설명도 됩니다. 비유하고 있다 또는 은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괜찮니? 좋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했었죠? 네. 안 했나? 했죠? 카인의 부에. 그리고 쭉쭉쭉쭉쭉 가서 일제강점기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자, 우리 페이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내신 굉장히 잘 나오는 작품이고, 여러분들 이거 풀게 될 겁니다. 고재정의 첫사랑. 이것도 1학기 중간 시험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자, 가와나의 공통점, 가의 표현상 특징,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설명. 작은 박스 보고 들어가고 나 지문을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이 시는 자연물인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풍경을 보고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첫사랑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마음과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자, 화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나뭇가지에 눈 쌓이는 풍경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첫사랑의 어떤 열정, 인내, 헌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바탕으로 첫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시연이는 첫사랑 언제? 아직? 네. 다은이는? 아직? 자, 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봐야죠. 나부터 봐야지. 고재종의 첫사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변 피우려고 뭐뭐려고 의지적 태도.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여기 서리법이네. 자, 그리고 또 어떤 표현법이 있을까? 승재야,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어떤 표현법? 의. 그쵸, 의인이죠. 도전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응? 의인. 그치?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눈의 노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꽃은 어떤 꽃이야? 눈꽃이죠, 눈꽃.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변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의인법과 서리법 들어갔으면서 눈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박스를 읽고 왔어요. 그래서 이 첫사랑, 이 꽃, 눈꽃이 의미하는 바는 첫사랑이라고 이제 박스를 통해서 정보를 이미 캐치했습니다. 두 번째,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자, 싸그락, 싸그락.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 여기는 아마 의성어, 두드린다 라니까 두드려 보았겠지. 추측.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자, 남분분, 남분분. 이것도 음성상징어인데 얘는 의태어네요.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입니다.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여기도 추측이네. 그러면 여기 이연의 1행, 2행은 대꾸법. 그쵸?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역시 반복하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이게 뭐 했단 얘기입니까? 도전했단 얘기죠. 뭐 이연에서는 눈의 도전. 이거를 이제 추측했어, 화자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럼 이때 사랑 어떤 사랑? 첫사랑.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사랑의 속성이죠. 금방 깨진다는 얘기야.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햇솜 같은 마음, 햇솜 같은 지규 다 퍼부어줬어요. 눈에 헌신.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자, 그 황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눈꽃이죠, 눈꽃.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첫사랑이죠. 그래서 여기는 첫사랑.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자, 시간이 흘렀네. 그치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겨울이었고, 여기는 지금 봄이죠.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된 자리 촉각적 이미지가 있고, 자,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눈꽃이 있었던 자리죠. 그런데 눈꽃이 있던 자리인데 한 번 된 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첫사랑이 이루어졌다? 아니죠. 첫사랑 깨졌다는 얘기야. 첫사랑 깨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역설법.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거는 진짜 꽃이죠. 봄꽃. 그럼 봄꽃의 의미는 뭐예요? 성숙한 사랑? 성숙된 사랑? 예. 이게 되겠죠?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봄꽃. 질문. 괜찮음? 네. 아마 우리가 박스를 봤지만 시적 화자가, 그러니까 시인이 가다가 눈 내리는 날 나뭇가지에 눈꽃이 쌓이는 걸 보고서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자연물을 보고 인간사, 그쵸? 인간의 일,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환이는 첫사랑 없어? 있었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승재는? 없어요? 네. 보통 첫사랑 하면은 누가 있으려나? 네, 교회 오빠? 절 오빠? 왜? 지현아 왜? 절에도 오빠 있어, 절 오빠들. 자, 가와나의 공통점. 지역방어를 활용하여. 아니요, 우리가 방금 나를 읽었지만 지역방어 없습니다. 계절감이 드러난 자연물을 통해. 있었죠? 주제를 강조한다. 있네. 나에 있었어. 계절감.
그러면 가에도 계절감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아직 안 읽었구나. 진달래 거 보겠습니다. 예, 유명한 작품. 정서 찾자, 왜 그런가 찾자, 표현기법 찾자, 그리고 심상 정리하자. 나 보기가 나 표면적 화자 있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짠짠짠 말없이 고일본에 들이오리다. 오, 삼문보율이다. 음수율도 있나? 4 3 5 4 3 5 7호조군요. 7호조 음수율. 7호조는 민요조라고도 해.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삼음보율 7호조 세 마디씩 끊어지고 7호조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을 때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별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이별했나? 아니죠. 이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가정.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말없이 고이본에 들인데, 예, 화자의 태도, 화자의 소극적 태도 드러났네요. 우리가 앞에서 가시리 배웠지, 그치?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서로님 보내없나니 가시자마자 다시 오세요, 그쵸? 그것도 소극적 태도거든? 못 잡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한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자, 여기는 산화 공덕 모티프가 있어요. 이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요소. 산화 공덕은 뭐냐면 산화 꽃을 뿌려 공덕 덕을 쌓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 꽃비를 뿌렸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산화공덕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님 떠나는데 꽃비를 이렇게 뿌려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군이 있네. 우리다 가군이 있고요. 3년 맞나? 네.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발고 가시옵소서. 예. 며칠 전에 내가 드라마에 한번 나왔거든. 이거 진달래꽃 수업하는 장면을 드라마에서 따갖고 가서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출연료는 얼마 드릴까 했는데 됐다고 그랬거든. 받을 거 그랬나?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네. 요 수업을 하는 장면을 따서 내용이 뭐더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둘이서 이야기를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폰에 이제 인강이 뜨는 거야. 인강이 뜨면서 사뿐히 지려볼까 가시옵소서 가지 말라는 얘기죠. 하는 게 이제 방송에 나. 예. 자, 사뿐히 지려볼까 가시옵소서 역설이죠. 역설법이고요. 근데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더빙했나봐. 예. 사뿐히 지려밟고 이게 역설이죠. 어떻게 사뿐히 지려밟아? 지려밟는 것은 힘있게 밟는 거거든. 예. 그 드라마 제목이 사장님을 잠금해제? 뭐 이런 게 있어. 재미없더라고. 내용은 재미없어요. 예. 티빙이 올라와 있는데.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하니까 생각나네. 그래서 수학 원장님 그거 갖다 우리 홍보하자고. 좀 쪽팔리다고 창피하다고. 카페도 올리자고. 뭘 올려 그런 걸.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 반어법이죠? 님이 떠나는데 너무 슬프잖아. 어떻게 안 울어? 슬프죠. 근데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반어법이고요. 요거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이 불비. 슬픈데 불비 울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여기도 우리다 썼구나. 그치? 가군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1년하고 맨 마지막 년하고 어떠니? 수미상관이네. 수미상관. 변주죠, 변주. 약간 다르게 해놨어. 질문하세요. 아, 그냥 사인을 받을 걸 그랬나? 나 거기 좋아하는 배우 나오는데. 서운수? 누군지 모르죠? 여자 배우 있어요, 서운수. 네. 질문. 괜찮음? 좋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야지. 자, 계절감이 드러나는 자연문제 주제 강림 맞네. 2번은 계절감은 뭐였어요? 진달래꽃. 그리고 나에서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게 눈꽃. 그쵸? 눈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있었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있었고, 수미상관을 통해 형태적 안정이 당연한 거고요. 색채 이미지 대조 있었나? 7호조의 음세율과 3음보 율격 있고요. 물이다와 같은 종결음이 반복을 통해 운율과 형사의 가군 있었죠? 아닌 거는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괜찮니? 질문 없니? 소설이다. 장마. 윤웅길의 장마. 재미없어요. 3번 있었어, 문제? 정신 나갔구만, 네. 왜 이거 안 했지? 자, 3번. 첫사랑. 적절하지 않은 거. 많은 도전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풍경을 형상한 맞고, 눈이 두드리고 춤추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인내. 그렇고,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통해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첫사랑의 특성. 그렇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붓는 모습을 통해 첫사랑을 위해 열정적인 마음을 바치는 모습. 그렇고, 아름다운 상처와 같은 눈 쌓인 나뭇가지 모습을 통해. 틀렸죠? 아름다운 상처는 눈 쌓인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건 진짜 꽃. 꽃 핀 거죠, 꽃. 답 5번. 질문하시게요. 없으심? 네, 없으면 다음 윤흥길의 장마 보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자, 어디 보자. 제재 분석 먼저 볼고, 6.25 전쟁을 불러일으킨 이념의 대립을 민족의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 이념 대립은, 그죠? 진보냐 보수냐, 지겨워 죽겠어 지금. 이거 언제 없어지려나? 한 3, 40년 뒤? 그때쯤 여러분들이 좀 어른 됐을 때? 그때 좀 없어지려나? 그래서 국어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진보는 어떻고 보수는 어때, 그치? 우리 잘 살면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 따져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막 그냥 비이성적 불합리한 거는 멀리하면 되고, 이성적 합리, 그쵸? 그리고 인간 중심 이거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와나 진짜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냥 귀 닫고 그냥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외쳐요. 이거 누구랑 똑같아? 마트에서 하는 애들이랑 똑같잖아. 안 그래? 예. 걔는 말 안 통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질질 끌고 나가야지 뭐. 자, 이념의 대립을 민족의 동질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민족의 화해에 대한 열망을 토속적,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장치를 통해 형성하고 있다. 자, 샤머니즘은 뭐냐면 여러분들 무당 이런 게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토테미즘도 있지. 토테미즘 들어봤니? 토테미즘? 토템은 이게 정령 숭배, 이게 뭐 돌, 뭐 이렇게 요정 이런 거를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 작품의 특징은 무속 신앙으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 어린 화자를 등장시켜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주제, 이념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한 가족 내 비극과 그 극복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죠. 남한 북한 갈려가지고, 그치?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다. 정은이가 핵무기 한 100개 만들어 놨거든? 우리 갖는 거죠. 중국이 뭐라, 쏴, 이씨. 일본이 우리 100개 있어. 안 그래?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발사체 가지고 있죠?
위성 발사 기술 갖고 있어요. 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만들 수 있거든. 예. 우리 100개 있어 이제. 그럼 이제 주변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야. 진짜. 스리랑카가 가난한 나라긴 하지만 인도가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리랑카는 핵무기가 있거든. 예. 스리랑카 나라도 작아, 가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한테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핵무기 있어서. 그러니까 정은이가 그래서 계속 핵 가지려고 하는 거야. 미국한테 큰 소리 치려고. 이거 빨리 정은이가 좀 생각을 좀 잘 해서, 그죠? 네, 통일이 돼서 우리가 만든 거죠. 응? 그 중국이 헛짓거리하면 쏜다? 응? 야, 재수없으면 쏴? 확 불질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큰 소리 못 치죠. 얼마나 쪼잔하냐, 중국 애들. 중국에서 지금 한국인들 비자 발급 다 중단했거든. 응? 우리 그 뭐야, 중국 사람들 올 때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막 격리시키고 하니까, 그거 짜증난다고 지금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 다 중단시켰어요. 뭐 중국 갈 일은 없지만 중국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또 불편하잖아. 그치? 이게 뭐 하는 거야, 얘. 그죠? 나라는 대국인데 사람들 마음은 소국입니다. 쫌생이들, 에이씨. 자, 서술상 특징. 문맥 의미 파악하기 있고, 박스 있죠? 박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해설서를 줘. 그래서 해설서를 먼저 보고 정보를 뽑아내서 여러분들의 지문 분석해 주면 돼요. 장마의 시간적 배경은 전쟁 동안의 장마철인데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은 장마더부로 시작되고 장마가 끝날 무렵 해소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작품 속에서 할머니들의 화해 과정은 전쟁의 원인이었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 해소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는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장치가 갈등 해소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족 간의 대립 역시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을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전통적 정서가 없어지겠죠. 아마 지금 없어졌을걸? 그치? 지금 뭐 북한 국비리 애들이랑 니들이랑 뭐 통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말밖에 없어. 말도 좀 달라. 생활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니들하고 북한 애들 만나 얘기하는 거야. 야, 니들은 어떻게 사니? 아침 방학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 가야 돼. 무시? 학원에? 애들 놀라겠다, 그죠? 예. 자, 보자. 소설을 어떻게 보라고요? 서특을 잡아라, 서술상 특징 잡아라, 인칭 잡아라, 묘사 잡아라. 묘사는 인물 묘사, 배경 묘사. 인물은 내면 묘사, 외양 묘사, 배경은 시간, 공간. 그리고 끊어읽기. 끊어읽기는 시간 달라짐 끊고 공간 달라짐 끊고 뉴페이스 새로운 인물 나면 끊고. 앞부분 줄거리. 여러분들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앞부분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인물 나오고 갈등 관계 나오거든. 특히 고전소설. 이거 안 보고서 문제 푸는 친구들도 있어, 진짜로. 그럼 다 틀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는. 자, 외할머니는 국군이야. 이후부터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는 빨치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로 인해 외할머니와 갈등하게 된다. 그쵸? 외할머니는 국군이고 국군 쪽이고 아들이, 친할머니 아들은 빨치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이야. 그러니까 싸우죠, 한 집안에서. 가족들은 할머니의 아들, 즉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믿지만 할머니는 점쟁이 예언으로 근거한 이들의 생환을 굳게 믿는다. 이들이 아니라 아들이구나. 그런데 예언한 날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난데없이 심하게 다친 구렁이 한 마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할머니는 졸도한다. 이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치산으로 나간 아들이 집에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구렁이가 왔어. 옛날 사람은 또 그걸 믿었단 말이야,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졸도하고요. 대신 이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아들처럼 대접을 해줘.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대로 가소. 자, 문맥음이 파악하기 있었죠? 2의 1.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재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 요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정보가 좀 부족한 거야. 아,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네. 기력이 여전하시고 졸도했죠. 그치? 기절했는데. 그럼 맞네, 그러면. 맞는 거구나. 자, 다음 내용입니다.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림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여기 묘사 들어가죠? 뱀 묘사.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만 있어서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겠네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문맥음이 2번에 2번. 삼촌의 이기적인 태도가 가족들의 고통을 야긴 강조하고 있다. 다시 지문.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자, 지금 사투리 쓰고 있죠? 방언 쓰고 있습니다. 방언, 현장감, 생생함, 토속적 이렇게 되겠죠.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파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성을 안 보였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디귿 2에 3번. 가족 이외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 제공 맞네. 다시 지문.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그래요. 진짜 그 뱀 쫓을 때 이게 단백질 태우는 거 그 냄새 싫어한다고 그래요. 뱀들이. 외할머니 지시에 따라 나는 1인칭이네.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누워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이게 묘사 부분이죠. 인물 묘사들 다 체크해야 됩니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뭐예요? 할머니 머리카락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치? 여기가 리을이었나요? 리을. 2에 4번. 소극적인 가족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나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지문입니다. 중문약. 자네 오면 주려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자, 2에 5번.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모성애와 혈육의 정을 구렁이에 대신 전하고 있다. 그렇네. 그러면 가장 안 맞는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삼촌의 이기적인 태도가 가족들의 고통을 야기해서 강조한다. 이 구렁이한테 구렁이가 가만히 있는 거를 이기적인 태도로 보긴 힘들죠. 답 2번. 다시 지문입니다. 먹지는 못할 망정 눈 욕이라도 하고 가서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너무 서쏟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디 편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몽둥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아프니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아니에요. 엄서.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엄서. 작중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다른 인물 행위를 저래. 그러네. 자, 1인칭이었어요.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주로 누구야? 외할머니야.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구롱이를 대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작중인물이 1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의 행위를 드러낸다. 이때 다른 인물의 행위는 외할머니가 되겠죠. 예, 따라서 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뒷부분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묘사는 있긴 있었는데 작중인물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은 아닙니다. 구체적 지명을 드러내요. 인물의 행위가 지닌 역사적 의미도 아니죠. 따라서 답 3번. 문제 3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의 제목인 장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더불어 민족 간의 대립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뭐 가능하겠죠. 장마 기간 동안 집안에서의 갈등 관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 2번. 민족 간의 대립이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외환이의 말을 통해 직접 드러냈나? 3번. 두 할머니가 대립하다가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민족 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맞고. 4번.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토속적이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반영된 소재로 그렇고 구롱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매개체 역할 그렇고. 5번. 외할머니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편히 가지 못한다는 무속신앙에 기반하여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믿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없니? 다음 내용 또 볼까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끊겠습니다.